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밀폐계 에너지 해석 세 번째, 에너지 평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폐계에서의 에너지 평형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1법칙에서 모두 다루었던 그 식이고, 다시 한번 리뷰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평형식은 이제 들어온 에너지에서 나간 에너지를 이제 뺀 것을 우리가 네트 에너지 라고 하게 되고, 즉 어떤 계 안에 그 에너지의 출입의 변화량을 우리가 이제 에너지 평형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이제 들어온 에너지에서 나간 에너지를 뺀 것이 결국 그 시스템의 에너지의 변화량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즉 어떤 우리가 물질의 상태가 있을 때 그 물질의 내부 에너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의 출입을 통해서 이제 단지 우리가 에너지의 변화량만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에너지의 종류에는 이제 히트와 워크, 그리고 이제 매스에 대한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어떤 물질의 그, 에너지 변화는 이제 다음에 보시는 이제 내부 에너지, 그리고 카이네틱, 즉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또는 뭐 전기 에너지나 화학 에너지 등의 이제 에너지 등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열과 일과 질량의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변화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의 개념을 도입을 하면 이제 어떤 레이트 폼이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항상 이렇게 다시라는 기호가 아니라 이제 다시 붙게 되면 이제 시간의 개념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어떤 단위 시간당 들어온 에너지에서 단위 시간당 나가는 에너지를 뺀 것은 결국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의 변화량을 이제 시간으로 미분한 것과 이제 같다라는 것을 나타낸 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서는 이제 에너지의 단위 킬로줄이고, 이제 레이트 폼에서는 이제 동력의 단위인 킬로와트나 마력과 같은 단위를 사용을 하고, 또한 이제 단위 질량당 우리가 에너지를 고려를 하면 이제 소문자로 바꿔서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질량을 나누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비에너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아래는 이러한 에너지 방정식을 미분형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에너지의 변화량에 있어서 우리가 열과 일은 과정 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미분의 기호를 이러한 델타로 표시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시스템에 있어서의 선은 이제 상태 변화이기 때문에 이제 D라는 미분 연산자가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이제 사이클 과정에 있어서는 결국 W 네트 아웃과 W 네트 인, 즉 이제 들어온 열과 나간 일은 같은 값을 가지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또한 시간의 개념을 도입한 레이트 폼도 동일하게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의 식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밀폐계 에너지 평형에 있어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대부분의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스테이셔널리, 즉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이제 대부분은 0으로 두고 문제들을 풀기 때문에 결국 델타 E 시스템은 이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이제 네트 인과 네트 아웃의 첨자를 이제 빼고
좀 더 간략하게 이제 Q-W는 이제 델타 E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이 개념이 어떤 책에는 뭐 Q 플러스 W로 된 책도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 것은 결국은 이 방정식에 의해서 이제 그 W net in의 의미는 결국 이제 그 Q in 마이너스 Q out이 되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가 플러스가 됐다라고 하면 W in 마이너스 W out인데 이제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W net out의 의미는 W out 마이너스 W i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 개념이 그냥 헷갈린다라고 하면 항상 이제 들어온 것이 플러스 나가는 것이 마이너스로 해서 이제 에너지 방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 피스톤 실린더 장치에 이제 물이 들어가 있고, 이제 물의 상태가 이제 어떤 포화 증기 상태로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들어온 열은 없고 이제 방출되는 열이 이제 3.7kJ 출이 되겠고, 이제 들어오는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이러한 저항기 히터가 이제 실린더에 들어가 있어서 이제 5분 동안 이제 120V 0.2A를 이제 5분 동안 흘렸을 때 이제 Qout이 3.7kJ이 발생을 하였고, 이때 이제 그 초기 상태량은 이제 질량은 25g, 그리고 P1, P2가 같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등압 과정으로 가정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따라서 이제 이 전체 과정은 우리가 이제 피스톤 실린더 장치는 그 준평형 과정이고, 또한 P1, P2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등압 준평형 과정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첫 번째 등압 과정에서 그 경계일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을 이제 엔탈피 변화량으로 표현하라는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수증기의 최종 온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등압 과정에서 이제 이 경계일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이제 엔탈피의 변화량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제 에너지 방정식에 있어서 이제 Q-W는 지금 이제 책에서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이제 델타 U가 0이 아니라 델타 그 P, 즉 이제 위치 에너지가 0이고, 이제 델타 U는 이제 U2-U1이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W 부분에 이제 이 그 전기 그 저항기 히터에 의한 그 일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이제 그 피스톤 실린더 장치이기 때문에 이제 경계일이 있을 수 있는데, 따라서 이제 일단 이 수식에서 이제 그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이제 열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W other에는 그 원래 Q-W라는 식에서는 이제 나가는 열이 플러스 나가는 일이 플러스, 즉 이제 개에서 외부로 나가는 일이 플러스 이제 개로 들어오는 일을 마이너스라고 하게 되는데, 따라서 이제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이제 Q 플러스 W가 되게 될 텐데, 일단 그러한 것을 무시하고 일단 모두 그냥 그 마이너스라고 해서 이제 표시를 하면 다음과 같고, 이제 우측 항은 이제 델타 U만 있기 때문에 그 U2-U1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WP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경계일의 정의에 의해서 이제 인테그랄 그 PdV에 의해서 P가 이제 일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P0라고 두고, 이제 V를 그 적분을 하면 이제 1에서 2까지 과정을 적분하면 결국 V2-V1이 되게 되므로 이제 WB가 마이너스 P0 V2 V1이 되게 되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다시 이 항을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다음과 같이 U2 플러스 P2 V2
이제 첨자는 어차피 P는 P1이나 P2나 똑같기 때문에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P로만 표시를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즉 이제 다음에 이 그 식이 결국은 엔탈피의 정의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Q-W other는 그 H2-H1으로, 즉 이제 엔탈피의 변화량으로 이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결국 W other는 이 그 저항기 히터에 의해서 이제 발생되어진 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Q도 결국은 외부로 방출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엄밀하게 적으면 이제 마이너스 Q out 그 플러스 W in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최종 수식을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게 그 지금 보시는 수식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이제 우리가 저항기 히터에 의해서 그 발생된 일을 이제 WE라고 하고, 결국 우리가 전기에 있어서의 에너지는 이제 그 이제 전원이 아니라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이제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전압에는 120V, 전류는 0.2A, 그리고 델타 T는 5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초로 환산을 하면 이제 300초가 되게 되어서, 이제 뒷부분은 이제 킬로줄로 환산하기 위한 이제 환산인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제 7.2kJ이 이제 실린더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우리가 앞서 그 우리가 엔탈피 변화량으로 식을 정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300kPa일 때의 그 포화 수증기의 그 엔탈피, 비엔탈피 값을 이제 테이블에서 찾아보면 이제 다음의 값으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고, 따라서 이제 W E in 마이너스 Q out은 이제 델타 H에서 이제 질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결국 델타 H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H2-H1이므로, 또한 이제 이 식은 우리가 압력이 일정할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엔탈피 공식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그 이 식에 의해서 우리가 H2를 이제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값들을 대입을 해서 이제 H2를 구하면 다음의 값이 나오게 되고, 다시 이제 이 값을 토대로 이제 300kPa일 때의 그 수증기의 그 엔탈피 값에 대한 온도를 찾아보면, 이제 결국 최종 온도 T2는 이제 200도 C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예제에 대한 우리가 이제 PV 선도를 그려보면, 이제 압력은 계속 일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가게 되고, 그 또 피스톤 실린더 장치이기 때문에 그 최적은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1에서 2로 가는 이러한 그 과정으로 PV 선도에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해주면 되겠고, 이제 초기 시작이 우리가 포화 그 수증기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포화 증기선에서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